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가 아니구나. 제가, 지금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서, 정기적으로 이제, 투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은 없고요. 가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녹음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면,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강아지가,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입질이 있는 강아지에게 물렸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실제로 그렇게 물려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강아지에게 입질이 있다면 보호자로서는 재물이니까,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입마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올해 정초에 저는 우리 아이가, 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어, 구립 놀이터에, 강아지 놀이터에 따뜻한 시간, 한 3시 정도에 한, 강아지 놀이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보더콜리이다 보니까 소형견 견사에는 들어가지 않고 보통 대형견 견사에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이렇게 철조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우차우 한 마리가 이렇게 입구에 붙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변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아, 차오차오가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엽다. 그 정도의 감상을 가지고 입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에게 물렸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그냥 개싸움입니다. 개싸움이에요. 그 법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강아지가 만약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는데 입질이 있는 강아지가 문다면, 근데 이게 뭐 전조 증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으르릉 거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는 경우도 있죠.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강아지를 다른 강아지가 물려고 한다면 저는 대신 물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020년 6월 11일생인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부터 저는 제 아이 키우듯이 아기 때는 24시간 붙어서 키웠고, 어, 강아지도 맘만 먹고 트림 시키면 트림 하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아이가, 그런 우리 아이를, 어, 입장문을 열자마자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입구에 붙어 있는 걸 보았던, 그러니까 옆에 보호자가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 차오차오가 갑자기 우리의 강아지한테 달려든 겁니다. 차오차오가 악력이 센 견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성이 없는 견종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무의식이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린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전 너무 놀랬고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뒤늦게 보호자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었냐? 어디 다쳤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아마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희 조금 있으면 나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해 가능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일단 집에 들어와서 보니, 제 손에 피가 나는 부위가 있었고, 어, 한쪽 팔에는 물린 자국이 멍이 들었더라고요. 너무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우리 아이가 물릴까 봐서 무서워서 그냥 이제 우리 아이가 다쳤는지 어쩐지만을 이제 천천히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렇게 교가를 했는데 집에 왔더니 제가 물려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놀랬죠. 우리 소중한 아이가, 나의 소중한 아이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강아지한테 물릴 뻔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집 근처에 있는 그 일반 내과, 아니다, 가정의학과에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상처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안정제 계열의 약을 조금 같이 처방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당일날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고, 며칠 뒤인가, 그 다음날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가서 그것을 발급받고서, 어, 그런 다음, 근데 그게 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좀 급성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래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 병원에서 진료 본 지가 오래되어서, 그래서 진단서는 발급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서류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제 정신 건강이 더 소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왜 경찰서까지 갔냐고 한다면 그 강아지를 또 마주쳐서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물렸으니까 가서 이제 과실치상으로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아마 그때 제가 그렇게 형사과에 접수된 것은 제가 고소장을 접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법적인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정서 같은 것을 아마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다행히 옷이 두꺼워서 어 옷이 두꺼워서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해당 그 놀이터에는 구립이기 때문에 CCTV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새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공개 잘 안 합니다. 그거 공개 요구하셔야 되고요. CCTV가 만약에 정말로 한 대도 없는 곳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가지 않을 겁니다. CCTV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합니다. 뭐 요즘은 사실 거기를 안 가요. 그 이후로. 왜냐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안 가요. 가깝고 유명했던 곳이고 뭐 그립이라서 갔었지만 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곳을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대체제는 있으니까. 대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도 있어서 어 일단 그곳은 안 가고 있지만 어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대신에 물렸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강아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수사 확인서인가 그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것을 봤을 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견주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해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는 그 해당 강아지보다 견주의 책임이 더 큽니다. 왜냐면 동물등록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잖아요. 견주로서. 재물이니까. 그래서 견주가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뭐 여러 관리 책임이 있겠죠. 근데 뭐 맹견은 뭐 맹견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있을 경우에 어떤 법조항들을 대입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이 일이 비일비재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민법 제750조 그리고 759조 제1항 이랑 민법 제759조 제2항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267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3 및 제1호의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조 25호 제6조 제1항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법에서 여러 조항으로 개물림 사고,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되고 반려견 견주뿐 아니라 그 견주를 위해서 사육하거나 관리하거나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해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또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강아지 대 강아지 싸움이 개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강아지에 물려서 죽는 것도 사실은 개죽음이죠. 이게 과실치사가 되거든요. 다 과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개나 그 밖에 동물을 시켜서, 그러니까 교사해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그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물어를 교육시켰나 보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 8가지 이상의 법률 조항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반의사 불법죄라고 해가지고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죄에 아마 들어갈 건데 저는 또 만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었고 나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 최대한 처벌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귀한 아이가 다칠 뻔했고 내가 그토록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를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과실치사이지만 뭐 반의사 불벌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망했으면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양형에만 고려가 될 뿐, 뭐 그렇죠. 이미 죽었는데 죄값을 치러야겠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블로그를 보면은 이제 그 합의금에 관해서 개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모든 치료비는 견주가 부담해야 하며 옷이나 물건 등이 망가졌다면 이 역시 견주가 물어줘야 한다. 유자료 명목의 합의금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단순 폭행 합의금은 병원 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에서 100만 원, 전치 2주 이상은 200에서 400만 원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기는 어렵고, 이거를 봤을 때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될 경우는 보통 50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법에서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뭐 이런 거는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되죠. 사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견주가 물어야 될 총 금액에 관해서는
그것은 뭐 하기 나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견주의 형사 책임이 인정이 되든 되지 않든 치료비, 일실 수익 손해, 위자료 등 유형별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하여 견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이게 그거구나. 판례구나. 판례 중에는 강아지에게 물려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부모가 흉터의 향후 성형 치료, 그리고 정신적인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험사, 그리고 견주에 제기한 위자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치료비 2,3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에서 6에서 15%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고 하네요. 그 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생한 의료비, 그리고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익,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금인 위자료,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아지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뭐, 그래서 제가 사실 첫 투고, 더고떼거나, 뭐, 그거를, 이제, 입마개 시비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마개 시비를 당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인의 강아지에게 입질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는 견주는, 그 또한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강아지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죠.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하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것을 뭐 이제 보호자가 바로 옆에서 아이를 관리하였던 것도 아닌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저에게 달려들게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구립이니까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데 거기 관리자하고 입을 맞췄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바로 나가버려서 아무것도 못한 거다. 라고요. 그렇게 변명을 했다고 했죠. 근데 CCTV가 있고, 정황상 증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강아지에게 우리 강아지가 물리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일단 대신 물리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개 대 개로 물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뭐 치료비 받는 정도. 이거는 사실 처벌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신 물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커버하다가 물렸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 조항들하고 제가 참고한 블로그의 주소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경찰에 그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정식적으로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고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